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영입니다. 이번 기말 프로젝트 주제로 브라질의 빈곤 구제 정책 버사 파밀리아를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선택 배경은요. 사회적으로는 올해 11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빈곤 퇴치에 대한 아젠다를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언급된 버사 파밀리아는 브라질이 지난 20년간 빈곤 지수나 지니 계수 등을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전 남미로 전반해 노동당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가받는 정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득 수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을 마치는 등의 추가 조건을 달성하면 매달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브라질 정치계가 워낙 양극화가 심하기도 하고 이 정책이 예전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조건부 현금급여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룰라 정부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행보라는 비판 등이 그 예시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집행에 대해 알아보고 룰라 3기의 러브 버사 파밀리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포르투갈어과 학생으로서 전공 국가인 브라질에 대해 오랜 시간 배워왔지만 수동적인 정보를 받아들여만 왔을 뿐 직접 데이터를 구해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내놓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말 프로젝트는 티그리나 브라질 통계청인 이비제에서 일부 포르투갈어로 된 데이터를 구해보고 분석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지니 계수 2위로 빈부격차의 해소가 모든 정보의 당면과제입니다. 특히 인종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흑인 인구가 많은 북부, 북동부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백인 인구가 많은 남부, 남동부는 부유한 편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아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요. 인당 주별 총생산이 높은 지역은 선그래프에서도 보았듯이 남부입니다. 빨간 점은 수도가 있는 곳, 우리나라의 세종시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반면 지원금 수령액은 북부, 북동부가 높습니다. 남동부는 빈곤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내 빈부격차도 심하기에 진한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지원금 수령자들은 해마다 도움을 얼마나 체감했을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지원금의 변화를 한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물가 상승률이 매우 가파른 나라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3,500에서 5,500까지 증가하는 동안 가구당 평균 지원금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다가 2023년부터 확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도 이따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가구당 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등 지급 기준을 보면 가구원 수는 다양합니다. 가구당 지원금보다는 인당 지원금을 구하는 것이 수령인들이 체감하는 금액과 비슷할 것입니다. 지원금 규모가 달라져도 빈곤 정도와 부유한 가족 수로 지급의 고갈을 나누는 것은 매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나와 있지 않는 데이터를 지급의 기준으로 7개의 클러스터로 나누는 K민지 클러스터링을 연도별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클러스터별 평균값으로 구간별 예측치를 작성하여 대략적인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인당 수령액을 매년 계산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기사로 발행된 적 있었던 2024년 인당 평균 수령액이 250회알 정도였습니다. 2024년과 지급의 평균이 비슷했던 2023년이 297회알로 나온 걸로 보았을 때 3인 이상 다자녀 등의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소비재들을 뽑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이 음료수라서 골랐지만 1,500원 정도의 어떤 생필품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2013년의 음료수 값을 7.2해알 1,500원 정도라고 상정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나머지 연도의 음료수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인당 지원금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료수량을 계산해본 결과 룰라 정부의 2023년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2021년이 제일 낮았지만 나머지 연도들과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달라졌을까요? 직접 제도를 창시한 룰라 대통령의 지원금 규모가 큰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좌파이자 친룰라 세력인 지우먼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보다 지원금을 많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교 대상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입니다. 보우소나루는 룰라와 그의 정책을 대놓고 싫어해서 재임 기간 동안 정책 이름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금 규모도 줄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00만 개 이상의 대표본이기 때문에 Z점수 단측 검정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2013년 체감 지원금이 더 높은지가 알고 싶으므로 그에 맞게 가설을 설정하고 소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3년 지급액 데이터를 조정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기본 가설이 기각되고 2013년의 체감 지원금이 2021년에 비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머사 파밀리아는 룰라 한 명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 좁게는 노동당, 넓게는 좌파 전체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룰라 3기는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에 치중해 이미 해외 환율 방어를 포기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다가 중앙은행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높은 빈곤구제 지원금은 단지 룰라 대통령만의 특징이 아닌 좌파 정부 전반의 특징으로 여겨져 특히나 브라질의 정세가 좋지 않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룰라 1, 2기의 자원부국이자 신흥 경제국으로서의 브라질은 이제 빗발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낭비를 줄이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급액 대비 출금되지 않은 금액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산한 데이터셋은 이 정책의 잉여 지원금 규모를 시사합니다. 유일하게 이 데이터만 포르투갈어 숫자 표기 방식의 특징을 반영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전처리를 해주고 분석하였습니다. 오른쪽 지도에는 잉여 지원금이 높은 지역을 색으로 보여집니다. 색깔 나누는 최소 범위가 3이라서 디테일하고 많은 색깔이 나오진 않았지만 잉여 지원금이 10%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들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브라질 특성을 이용하여 주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을 실정에 맞게 달리해보는 시도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